오늘 영상에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하는 분인 공급자, 발급받는 분인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이메일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전달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도 전달이 완료되는 거라서 추가적으로 국세청에 전송할 필요도 없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입니다. 이 보안카드는 관할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서를 방문해서 부가세과로 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보안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홈택스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총 3가지로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발급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신규로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작성했던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기존에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를 복사해 와서 새로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거래처에 대해서 각각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여러 거래처용 전자세금 계산서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가지 방법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홈택스에서 발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고요. 화면 상단에 있는 사업장 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전환 팝업 창이 뜨는데요. 팝업 창에서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 해당 사업장을 선택해 줍니다. 화면에 사업자 본인 이름이 있던 곳에 방금 선택한 사업장 상호가 보여지는데요. 선택한 이 사업장에서 필요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제 발급하러 가보면요. 화면 상단 메뉴들 중에서 계산서 영수증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오늘 확인할 3가지 방법들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인 신규 발급을 해볼 건데요. 이 화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 발급을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안내가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화면에 도착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 공급자 부분에는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본인의 사업장 정보가 모두 입력되어 있는 것 볼 수 있고요. 이제 할 일은 오른쪽 공급받는 자 부분에다가 이 세금 계산서를 받을 상대방 사업자분 내용을 입력해 줘야 하는 건데요. 먼저 상대방 분의 사업장 등록 번호를 입력해 주고요.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분에 대한 필요 정보가 모두 불려와서 채워지게 되는데요. 만일 불려와서 채워지지 않으면 해당하는 정보를 직접 하나씩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공급자, 공급받는 자 부분에 채워진 내용이 모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요. 모두 맞으면 작성을 계속해 나갑니다. 화면 아래쪽에서 우선 작성 일자를 입력해 주는데요. 이 작성 일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원인이 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입력해 주는 건데요. 화면 사례와 같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 상에서 월세를 받기로 했던 날짜를 기록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품목 기록 부분에다가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히 기록해 주는데요. 날짜 기록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화면 사례에서는 임대료라는 것 기록해 줬고요. 다음으로 공급 가액을 입력해 줍니다. 이 공급 가액에다가는 임차인에게서 매월 받는 임대료 금액을 입력해 주는데요. 부가가치세 10%는 빼고 원래 받기로 했던 임대료만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 이 공급가액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 입력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화면에 작성된 금액들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발급하려는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 재확인해 주고요. 모두 맞으면 청구 영수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선택은 돈을 이미 받았으면 영수 선택해 주고요. 아직 못 받았으면 청구 선택해 주면 되고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작성은 모두 끝났고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팝업 창에서 발급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내용이 모두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안카드를 이용해서 발급할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확인을 클릭하고요. 팝업 창에서 요구하는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차례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클릭하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한 분, 발급받는 분 이메일 주소로 각각 발송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전에 발급했던 전자세금 계산서를 복사해 와서 간편하게 발급을 끝내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용 서식으로는 반복 복사 발급 메뉴에 있는 복사 발급을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도 보안카드로 발급할 거니까 확인 눌러주고요. 그러면 화면이 이전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조회하는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이 화면에서 전에 발급했었던 지금 복사를 원하는 세금계산서를 조회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개월 동안 발급했던 목록을 조회하는 방식인데요. 원하는 발급건이 화면에 나타나면 해당 건을 선택해 주고 세금계산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분 내용까지 모두 입력된 상태로 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불려온 내용이 모두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모두 맞으면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발급 내용을 수정해 주는데요. 우선 작성 일자를 수정해 주고요. 그리고 품목 적는 부분에 필요한 내용도 수정해 줍니다. 지금 화면 사례에는 동일한 임차인에게 지난달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복사해 와서 이번 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금액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작성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바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보안카드로 인증 처리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여러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시에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작성 서식은 반복 발급이고요. 반복 발급 화면에서는 일단 공급자에 대한 정보만 보여지는데요. 내용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작성일자 맞게 확인해서 수정해 주고요. 화면을 내려서 품목 부분 내용을 직접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 제일 아래를 보면 지금 발급할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래처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은 이전에 등록해 두었던 거래처가 있어서 바로 불려온 거고요. 새로운 거래처를 등록하려면 거래처 명칭으로 검색해서 확인 버튼 클릭해서 등록해 주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두 개의 거래처를 선택했으니까 방금 작성했던 금액의 세금 계산서가 동시에 두 곳으로 발급되는 상황인데요. 일괄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동일한 인증 과정을 거쳐서 두 개의 거래처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게 됩니다.